(2023년 6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천리마 1형 우주 발사체를 인양하니까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8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열었던 모양입니다. 김정은이 참석했고요. 여기에서 천리마 1형 실패에 대한 총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 부문에서 중대형 전략적 사업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천리마 1형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2단으로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건져 올렸습니다. 위성까지 만리경 1호라고 하는 위성까지 찾았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물론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이 사건을 1984년에 소련 극동공군 벨렌코 중이죠. 그가 당시 소련의 최신鋭기인 미그 25를 몰고 일본 북해도 하코다테 공항으로 날아온 사건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당시 미그 25는 소련에서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그들도 막 양산에 들어가서 그때 일개 대대인가 막 실전 배치하는 단계였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라 그랬었죠. 그리고 당연히 공대공 전투기라서 미국의 전투기들을 요격하는 게 주 임무죠. 굉장히 빠른 전투기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벨렌코가 이걸 몰고 일본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때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이 비행기가 바다에 착 붙어서 초저공으로 비행 오는 바람에 몰랐습니다. 그가 초저공으로 비행한 거는 소련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소련에서도 이 사람이 사라진 걸 알면은 추적하니까 초저공으로 도망쳤는데 소련도 놓치고 일본도 놓쳤습니다. 미국도 놓쳤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하코다테 다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아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이 친구가 공항에 스스로 내려버렸죠. 덕분에 미국은 가장 궁금하던 미그 25, 이 미그 25를 일본 항공자위대가 분석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가져가서 저는 분석한 걸로 압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같이 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결국 주였죠. 그렇게 하고 지금 벨렌코는 그 후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완전히 신문을 다 감추고 얼굴도 성형을 하고 그렇게 살겠죠. 소련이 죽이려고, 러시아가 죽이려고 했을 테니까. 이번에 천리마 1형을 건져 올렸을 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더불어 미국의 DIA의 연구팀이 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DIA는 뭔가 하면 우리 국방부에 가면 정보본부, 그게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정보본부라고 합니다. 우리 기무사를 제외한 군의 모든 정보부대, 37 부대, 정보사령부 등등, 그것이 이 합참의 정보본부, 국방부의 정보본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미국의 DIA 밑에는 NSA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정보기관들이 다 모여있죠. 당연히 위성을 분석한 NSA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죠. NSA는 감청을 하다 보니까 통신 위성을 많이 운영하고 또 위성만 전문으로 띄우는 정보기관도 있다 보니까 북한의 위성을 철저히 분석을 하죠. 물론 발사체도 분석을 하고. 이번에 북한은 천리마 1형 실패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그토록 공들였던 모든 기술을 우리한테 헌납하게 됐습니다.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가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합니다. 나로호는 일단은 러시아가 만든 앙가라 로켓,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이었죠. 그걸 1단으로 하고 2단은 우리 ADD에서 만든 고체 연료 로켓을 올려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액체 연료 러시아 앙가라 로켓을 보고 싶어갖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러시아는 끝까지 안 보여줬죠. 끝까지 안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제 그 모형을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줬을 때 그 모형이 실물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참고가 됐고 그걸 토대로 누리호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때 왜 러시아가 그토록 안 보여주던 앙가라를 이 모형을 보내달라니까 실물로 보내줬느냐? 모형을 따로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 이미 만들어놨던 거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그걸 보게 되면 엔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흐름도를 하고 모든 기술은 그 물건을 산 다음에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한번 조립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재질을 분석해서 따라가는 건데, 이번에 북한에 천리마 1형 2단을 건져 올렸으니 북한 엔진의 비밀은 밝혀질 것이고, 이게 원천 기술이 중국인지 뭐 우크라이나인지 러시아인지 나오겠죠. 그에 따라 그 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나 재질이 어디서 공급됐느냐 추적이 되면서 그걸 차단하게 되면 이제 저쪽이 힘들어지는 거죠. 84년도에 벨랑코 중위의 귀순이 있고 난 다음에 6년이 못 가서 6년쯤 지난 다음에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이 발사 실패에 대해서 논의한 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금 북한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단단히 틀어막고 있다고 하니까 북한이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아쉬운 게 있어서 기름은 주고는 있지만 또 그 외에 다른 건 부족한 거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이 어려운데 이게 성공했으면 기분도 좋을 텐데 실패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항상 유의해 봐야 될 게, 북한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귀순을 하는데 이 로켓 전문가나 핵 전문가는 왜 귀순을 안 하느냐, 이게 참 비밀이죠.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이 어디를 가니? 그러면 서울법대를 간다, 서울의대를 간다, 이렇게 되죠. 북한에서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이 어디를 가니? 그러면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갑니다. 그 물리학부를 졸업한 친구들은 별도로 대우를 받습니다. 과학자로 가게 되는데, 이들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분리된 사택에서 살게 되고, 최근 얼마 전에 북한 보도 보게 되면 뭐 평양 창광거리에 과학자들을 위해서 30몇 층 우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걸 지었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데에서 이 사람들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당하는 대상이죠. 이 사람들이 북한의 제2과학원이라고 하는, 제2과학원이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과학연구소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속해갖고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아주 혜택을 받고 또 많은 돈을 받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쪽에 약간 인기가 떨어졌어요. 왜냐? 이 친구들은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 북한은요, 무기 수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뭐 UAE나 뭐 파리 에어쇼 같은데 우리 FA50 같은 걸 들고 가서 실물 전시하고 보여주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안 합니다. 카탈로그에 그림만 그려갖고 사진만 들고 가서 걔네가 팔고 싶지 않은 나라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서 만들어 갖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제2과학원 과학자들은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요. 우리는 ADD 사람들은 해외 잘 나갑니다. 해외 나가서 해외 물을 보고 하는데 이들은 못 나가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게 좀 해외 가고 싶다 보니까 니림대학이라고 이제 뭐라 그럴까, IT 전문가를 키우는 학교가 생겼죠. 근데 그 친구들은 거길 졸업하면은, 북한엔 IT 산업이 없으니까, 지난번 왜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됐죠. 그때 보게 되면 그 암살조들이 북한에 IT 기술자들이 있는 데를 뭐 거쳐서 북한 대사관 거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미림대학을 나와서 IT 전문가가 되면은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가끔 이 핸드폰으로 뭐 조선족 사람들이 말하는 전화 받고 하는데, 그게 바로 미림대학 애들이 조선족을 고용해서 우리를 상대로 돈 터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 하죠. 블록체인도 하고. 그래서 미림대학 애들이 해외를 가다 보니까 요즘은 엘리트들이 미림대학을 더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미림대학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거의 지금 한국으로 망명하는 게 없어요. 북한의 핵심 기술자들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들이 막 탈출을 해야 북한이 와해가 되고 좋은 정보를 얻는데, 그것만큼 북한이 철저히 감시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천리마 1형 실패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전략 무력의 개발의 고도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간과할 수 없는 결함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금 상당히 답답한 게, 실패를 했는데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건져버렸으니까.
물론 이게 날아가다가 폭파가 됐으면은 뭐 그것도 어렵죠. 자기들도 이제 이 발사체가 날아가면서 보내주는 정보를 받아갖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실물이라도 건졌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한테 넘어갔으니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벨렌코가 미그 25를 몰고 일본으로 오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기존에 생산하던 미그 25 생산 중단합니다. 그리고 있던 거는 외국에 팔았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소련이 미그기를 홀수로 15, 17, 18, 19, 21, 23, 25, 27. 27은 25를 토대로 개발하는 건데 27을 그때 이미 개발하고 있었죠.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27 기술까지도 미국이 파악했다고 본 거죠. 그리고 29를 만들게 되죠. 건너뛰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북한도 이번에 이제 천리마 일형을 우리가 건졌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가져갔다. 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LSM을 만들고 좀 더 지나면 뭐 SM3급을 만들지 모르지만 그런 걸 도입하게 되면 북한의 위성이나 북한의 우주 발사체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게 되죠. 북한도 상당히 이거를 위기로 볼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지금 통일부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한 거에 대해서 북한에 소송을 걸고 탁탁탁 걸어갑니다. 이제 북한은 이번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뭔가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바로 받아쳐야 됩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에 침입했다라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상당히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현재까지 발표는 없어요.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무슨 식으로 도발을 할 때 우리 각군사령관들이 합참의장이 지금 군력권자로 돼 있는데 합참의장이라든지 승인을 받고 뭐 하려니까 대응을 못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각 중대장 이상은 다 지휘관이잖아요. 바로 대응해버려야 돼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한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 이제 모순이 생기죠. 그 작전을 한 사람, 이번엔 천리마 일형 만든 사람 책임을 쫓기게 되죠. 그럼 견디지 못해서 귀순을 하거나 반발을 하면서 북한이 시끄러워지면서 와해로 가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풀리고 또 쫓기다 보면 이 자들이 또 한국으로 귀순도 해오죠. 그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짜증을 낼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뭔가 도발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도발하긴 그러니까 도발만 있으면 박살을 내는 겁니다. 지금 김승겸 합참의장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주요 지휘관들한테 너희들이 뚫리면 책임지 묻는다. 그러니까 바로 책임지고 응전해라. 갈겨라. 그리고 그들이 만에 하나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전복을 하지 않도록 우리 방첩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바로 응전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줘야 됩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이 하도 운이 좋아서 좋은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